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목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목표 설정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서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홍대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설정에 뭐 문제가 있다. 그거보다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그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재무적 목표보다는 진행 관리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결국 평가를 통해서 성과 보상이라는 그게 기본적인 조직 관리에 소위 말하면 경영 활동의 한 요소인데 부득이 그 목표 설정,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평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뭐 한 3, 40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렇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목표 설정된 그 목표에 대해서 이제 달성을 하면 보상을 해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합리적인 어떤 경제인은 그러니까 일반 그 조직 생활을 하는 조직원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보고 가능하면 채찍은 회피하고 당근을 취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그 평가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있죠. 그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편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키 석세스 팩터, 그 어떤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어떤 그 요소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키 석세스 팩터를 잘 관리해서 스스로 이 목표 달성을 이제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걸 이제 전제를 해서 이게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도외시가 되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게 혹은 이제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실제 구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많지 않다. 그리고 부작용이 많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충족이 안 된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 평가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뭐 MBO라든지 혹은 BSC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평가 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어떤 툴로서 어떤 방편,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MBO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서 목표에 의한 관리.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과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개인과 합의를 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설정이라는 건 물론 이제 그 목표 수준도 있지만 그 우선순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관리를 해서 그 과정을 관리라고 일단 평가입니다. 중간 과정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완을 하고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목표 설정을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순환고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BSC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BSC가 되게 그 유행했었죠. MBO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플랜 do C, 그 다음 피드백, 이거 아시죠? 플랜 계획에서 do 실행하고 C 그거를 한번 평가해 본 다음에 피드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게 BSC인데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그래서
균형성과 지표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고지순한 목표가 재무적 성과다. 그리고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이다. 그럼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내부 프로세스 혁신이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 학습과 성장이다. 뭐 이런 어떤 구조로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상향됩니다. 조직원들은 혹은 조직은 학습하고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세스들을 혁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고객 만족이 충족이 되고 고객 만족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재무적 성과가 올라간다, 달성이 된다. 이런 구조에서 나온 거죠. 뭐 이론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뭐 BSC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지만 제 경험상 이제 이 BSC 관점의 평가를 할 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달성 노력이 목표를 되는 그리고 이제 이 달성 노력의 어떤 목표로서 재무적 성과, 고객 만족, 프로세스 혁신, 학습 성장을 평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경영 어떤 그런 목표는 달성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 달성 노력, 소위 말하면 이 네 가지에 이게 과연 이 목표 설정하고 과연 되는 미트가 되느냐, 소위 말하면 키 스셋 팩터를 움직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재무적 성과만 보더라도 개인의 노력으로 혹은 팀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혹은 팀이 잘한다고 해서 정말 성과가 정말 잘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 있으면 영업만 잘한다고 해서 그럼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1류 회사가 있고 3류 회사가 있으면 3류 회사의 영업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1류 회사의 중간쯤 영업하는 사람보다 성과가 더 뛰어날 수 있느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3류에서도 정말 슈퍼급 그런 영업 직원이 있고 그는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 이게 이제 조직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조직 관리고 그게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경영과 관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과 팀의 역량으로 노력으로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고객 만족은 또 어떠나? 물론 고객 만족을 하면 이제 열심히 고객 만족을 시키면 고객 만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평가의 수단이 되는 순간에 목표 달성 노력의 어떤 평가 지표가 되는 순간에 나에게 고객 만족 점수를 굉장히 잘 쏠 수 있는 고객한테만 이제 이 설문을 하라고 평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혹은 사전에 그런 고객들에게 평가 대상의 그러니까 이제 설문 대상의 고객들에게 나의 고객 만족 활동이 상당히 좋다고 좀 이야기를 해줘. 혹은 우리 제품의 고객 만족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라고 사전 증진 작업들을 하죠.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같은 컴이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좋으니까 조직 차원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고객 찾아가서 잘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럼 뭐 그럴 때 또 욕을 하겠습니까, 그죠? 프로세스 혁신. 과연 그런 프로세스 혁신이 실질적인 어떤 이 재무적 목표나 고객 만족 활성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 혁신을 하느냐? 대부분은 아웃풋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아웃풋과 아웃컴의 차이는 아시죠?
궁극적인 어떤 목적 달성에 성공했느냐가 아웃컴이고, 아웃풋은 계획한 것을 했느냐에 대한 거죠. 예를 들면 공을 뭐 100번을 이렇게 차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치면 그냥 설렁설렁 100번을 차도 쟤는 100번 찼어, 목표 달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 공 차는 스킬을 올리고 혹은 이제 올인을 시키는 그런 공차기라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100번을 차라리 못하더라도 한 70번 정도 했으면은 더 훨씬 더 이 목표 달성에 만족하면은 더 성공한 거죠. 근데 통상적인 이런 그런 활동들을, 개선 활동을 보면 아웃풋으로 많이, 그러니까 연말에 뭐 이 계획된 그 활동들을 했느냐 마느냐, 몇 프로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큰 효과가 없죠. 학습과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보면 뭐 교육 시간 혹은 뭐 수강 과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더 평가를 많이 해주겠어,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면, 혹은 뭐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평가를 해서 90점 이상이 되면 뭐 애써,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것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키 석세스 팩터냐?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활동을 통제를 했으라도 하면 나쁘지 않죠. 마치 이제 그 자녀인 학생인 자녀에게 건성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2시간 있도록 만들면 그냥 TV 보거나 게임하면서 2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앉아만 있으면. 그렇더라고 해서 과연 공부하기 싫은 애가 그냥 멍하니 앉아 책 펴서 그냥 한숨 쉬면서 이렇게 있는 그 2시간을 그 아웃컴 관점에서 그 목표 달성에 이게 이 올바른 지표가 되느냐? 이게 참 아닌 거죠. 이렇게 평가 시스템이 이 달성 노력을 해서 그 달성 노력한 그것이 목표 달성에 유효한 어떤 게 되어지는 이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걸 만족시킬 수 있으면 목표 설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평가 시스템이 유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푸시를 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나마도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그런 이 복잡하고 풍요롭고 성장이 정체된 이런 그런 무한 경쟁을 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단순한 어떤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것이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들 수 없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거를 하도록 다른 또 다른 통제 활동, 이제 물론 이제 일반 작은 규모에서는 팀장이나 혹은 부수장이 혹은 사장이 조직원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요게 이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평가 시스템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 수단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일 뿐이죠. 채찍질에. 그는 정상적인, 소위 말하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잘하면 당근, 못하면 채찍, 이런 걸 보고 지켜보고 결론은 나중에 뭐 이렇게 그 평가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구도와는 다른 거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켜보면서 제대로 못하면 계속 못한다고 다그치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념상 어떤 매니지먼트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가 시스템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관리가 무엇이냐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이 높다. 그러면 진행관리 차원에서는 왜 높지? 더
잘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이제 진행관리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떨어졌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하지? 이게 진행관리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더 잘하도록 만들고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제거하는 이 평가 시스템은 그냥 결과에 대한 당근과 매출이 높으면 당근, 매출이 낮으면 채찍. 이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왜 다르냐면 결과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채찍은 회피하고 당근을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평가 시스템의 전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맞으나 현실이 안 맞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고 문제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여기는 채찍도 없고 당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어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임원은 한 5년 뒤를 보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챙겨 나가는 게 임원이라면 한 부서장 정도는 3년 뒤를 보고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챙겨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뭐 이런 수준이 있다 그러면 조직이 정말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3년 뒤를 위한 준비와 5년 뒤를 위한 준비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너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오늘 1년 뒤에 오늘 1년 뒤에 걸 하고 내일은 3년 뒤에 걸 하고 뭐 모레는 5년 뒤에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오늘 이 시간에 1년 뒤에 것도 해야 되고 3년 뒤에 걸로 해야 되고 5년 뒤에 걸로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3년 뒤에 걸 하다가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팀장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3년 뒤를 또 조금 늘려나오고 넘겨주고 추가해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균형이 잘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이 진행관리 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로는 도저히 그런 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평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평가 시스템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직에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과 보상은 뭐 똑같이 이제 조직 단위로 성과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개인 차원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성과 보상이 이제 전형적인 인센티브죠. 근데 이건 앞서 말한 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장점과 단점 파악은 일본 조직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이 혹은 어떤 관리자나 혹은 어떤 임원이 무엇을 잘하고 뭘 잘못하느냐.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업을 참 잘하는 반면에 뭐 사업 지원은 참 못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운용을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개발을 잘할 수가 있고요. 그게 각 사람마다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혹은 뭐 선호도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걸 왜 파악하느냐? 뭐 불평하죠. 잘하는 쪽에다 배치를 하고 혹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 저직급자의 경우에는 단점 보완 쪽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고위 이제 직급이 되면 장점을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점 극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점 극복보다는 이 모든 조직원들이 다
장점 활용 쪽으로 장점을 더 강화하는, 왜냐하면 장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더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점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단점 보완하고 장점 강화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는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시너지가 안 나고 이제 상쇄 효과가 나가지고 별로 이제 그 조직 차원에서는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그 조직원들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할 때, 혹은 그 CDP를 통해서 이제 이 육성을 시켜 나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은 이런 성과 보상,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성과 보상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막 뭐 답을 찾으러 가지 말고 조직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육성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뭔가를 하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평가 시스템의 제가 생각하는 개성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조직에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보다는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서 혹은 정말 잘해서 뭔가 성과가 정말 잘 나온 그 사람들을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있냐. 그냥 장점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냥 너 장점 활용했으니까 그걸로 끝.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느냐. 동인. 이제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면 돈 이외에는 없느냐. 이 미국식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인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등등등등 이런 구조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돈이 지고 지순한 어떤 성과의 보상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켜본 많은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은 그리고 실제로 여러 책에서 나오는 이 동인과 관련된 여러 책에서 나오는 동인의 굉장히 어떤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설만 보더라도 사실은 안전 욕구보다 높은 뭐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은 돈보다는 다른 쪽이 더 중요한 어떤 욕구 충족에 혹은 욕망의 어떤 그런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돈이 중요한 어떤 보상책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적어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에서는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더 본질적인 게 있더라. 뭐냐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주위의 동료들이 정말 잘했어 라고 인정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많은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앞서 얘기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개똥아 너는 이런 걸 잘하고 이걸 잘 못하지 않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이쪽에 가서 열심히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주는 그리고 그 잘하는 거를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게 진정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잘 나면 그에 대한 어떤 메리트로서 보너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보너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단위보다는 조직 단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으로도 이익이 많이 나면 조금 좀 나누고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에서 이익이 많으면 그 사업 부서 쪽을 조금 더 나눠주고 또 그 사업 부문 중에서 어떤 활동에서 참 잘했다 그러면 그 활동을 하는 팀 단위로 조금 더 나눠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유의미한 차이가 많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 전체 직원들은 야 저 사업 부문 때문에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조금 받아서 참 고맙다. 나보다 쟤들이 더 받았지만 그래도 문제없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사업부서 내에서도 야 그래 이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성공한 이유는 저 팀에서 정말 잘한 거야. 그래서 저 팀이 우리 다른 이 팀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지만 그래도 쟤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받았으니 그래도 나는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도 보면 또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팀 내에는 또 다른 이제 뭐 적재적소라든지 앞서 말한 그런 다른 방법으로 칭찬하고 보상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제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열정과 성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티븐 로빈스라는 그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열정을 가진 조직원이 성과를 잘 내는 게 아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는 사람이 성과를 잘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열정적으로 막 노력을 하니까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진 조직원이 성과를 잘 내는 게 아니다.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게 된다. 훌륭한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진 한 어떤 그 명제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저는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 말은 이게 가슴 타와떴더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열정과 성과는 다른 맥락의 다른 관점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정과 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개념을 서로 이렇게 이게 원인이냐 결과냐, 이게 결과냐 원인이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약간의 이제 혼선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열정이냐 열정적이지 않느냐, 열정이 없느냐 열정이 있느냐와 성과가 있느냐 성과가 없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과를 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못 낸다? 이거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또 성과를 못 낸다. 그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성과를 낸다? 그것도 아니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성과를 못 낸다? 아니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성과와 이 열정은 반드시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열정이 있든 열정이 없든 사후적으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내면,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열정을 가질 수 있죠. 그 열정은 결국 이제 애정이나 이런 몰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열정이 계속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일시적으로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열정이 없던 열정이 생기느냐? 그건 또 다른 맥락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성과를 못 내다 보면 좌절하고 열정이 사라지죠.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조직원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몇 번의 노력 끝에 한번 성공을 내서 성과를 내면 더 큰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더 큰 열정을 낼 수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이 훌륭한 명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해야 되고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를 해서 소위 말하면 성과 저해 요인, 성과 저해자들을 없애서 조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내도록 만들게 해주는 게 바로 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자야 열정이 있다고 해서 성과를 다 항상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정만 계속 이야기하지 마라. 조직원의 열정만 관리하지 마라. 그러면 성과가 자동으로 딸려온다. 그거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라.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은 큰 성과를 내도록 만들고 열정이 조금 있는 사람은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이 계속 피드백이 되도록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사람이 다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서 이 명제를 던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제가 드리는 대안하고 결국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이제 홍대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대리가 이제 되돌아가는 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서 아주 힘들어하더군요. 왜냐 그러면 홍대리는 가서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평가 시스템을 개선을 해라고 하는데 평가 시스템이 필요 없으니 전면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서 바꿉시다 라고 하면 그 윗분이 그걸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홍대리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무의미한 이런 내용이지만 홍대리가 나중에 부수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팁을 얻었다. 만약 그때 이걸 기억을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